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국가를 한국어로 된 애국가를 한국 수화로 이제 번역한 2003년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지난번에는 거의 살펴보질 않아서 예. 네, 여기까지인데 단어 살펴보시면 기상이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기상 이거는 일어나는 거죠? 예, 기상 경기 상승. 기상. 그죠? 기상이 뜻이 뭐 그럼 이제 뜻풀이 할 수밖에 없는데 기상이 사람이 타고난 기계나 마음씨 이거겠다 그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그러니까 모양 사람이 타고난 기계나 마음씨 이런 거죠. 자, 여기는 그래서 기상을 그러니까 생각이 굳은 거죠. 누리사전에는 기상이 있나요? 네, 없어요. 자,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에 이제 충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3, 24 순서대로 이제 번역을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근데 이 기상은 아마 뭐 한국인의 뭐 어떤 기상? 그러니까 생각이 굳다 이거죠. 강하다. 기상. 그다음에 마음. 여기는 기상, 여기는 마음. 공간 설정하셨고 이렇게 해서 여여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공간 내에서 이제 똑같죠. 여여하죠. 근데 이건 오른쪽에 이거는 기상,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이제 수화자 기준으로 하죠. 뭐. 수화자 기준으로 오른손은 이제 주어가 기상이죠. 그다음에 수화자 왼손은 마음이죠. 그게 항상 뭐 똑같다, 여여하다 이런 거죠. 마음이 똑같고 괴로워요. 그다음에 즐거워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나에 해당되는 걸 이제 관계없다 표현하셨죠? 그 다음에 충성을 하죠. 완전히 충성을 하는데 이거는 좀 수화문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대상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럼 나라 여기다가 먼저 설정하시고 뭐에 그러니까 충성하는지가 여기 다시 관계가 없죠. 책임을 하죠.
책임지고 충성을 하는데 이 대상이 지금 설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나라거든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공간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충성 대상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다부진 입모양 있죠. 요거 요런 게 이제 의지를 다해서 애써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강력한 의지로 충성을 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를 먼저 한국으로 설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청유형인데 사실은 나도 사랑하지만 나도 충성하고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합시다. 청유형인데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어떤 뭐 맹세하다 주어가 나죠. 그러니까 2인칭이나 3인칭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오역이죠. 그죠? 예. 이런 거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이런 수학 표현은 없습니다. 책을 먼저 하고 공간 설정해서 그 책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이 책이고 그다음에 뭐 저 커피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커피를 먼저 하고 어디 공간 설정하신 다음에 거기를 가리켜야 됩니다. 뭐 그런 예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뭐 지시사까지는 쓰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은 기상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음인데 사실은 누구의 기상이고 누구의 마음인지 좀 그러니까 한국인의 마음이고 나와 너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 가사라서 사실은 네, 노래 가사라서 뭐 시간적으로나 또뭐 어떤 문장 길이나 뭐 표현의 제약이 있으니까 압축하거나 이거만 생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수화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보통 주어도 많이 생략되고 또는 일반 명사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식사를 하신다 이러면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아버지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my father라고 하거든요. 내 아버지인지 네 아버지인지 누구의 아버지인지 대놓고 행위를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국어에선 딸이 운다 그러면 일반 명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딸이 우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 딸이 울거나 상황상은 그렇죠. 아니면 네 딸이 울거나 그 사람 딸이 우는 건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구체화시키죠. My daughter is crying. 이거 발음이 있던데. My daughter is crying.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딸이나라고 하는 딸, 교사, 선생님, 학생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구체화시킵니다. 그 상황과 맥락에서 뭐 딸 같은 경우는 누구 딸인지, 내 딸인지, 당신 딸인지, 그 사람 딸인지. 그래서 이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국립국어원 그 세수어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은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가격리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자가격리 표현이 여기 있다, 그죠? 그 자가격리 표현을 보면 여기서는 그냥 수제 한국어식으로 조어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올라져 있는데 보시면 한자로 내 집, 격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에다 집가 이거 그대로 했거든요. 두 번째도 알아서 격리 뭐 이런 건데
어, 그러니까 농인분들은 그러니까 집도 집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이 멀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냐? 집이 멀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홈으로 하네요. 근데 뭐 이걸 내 집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농인들은 이제 내 집인지 네 집인지 바꾸는 거죠.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뭐 어, 어,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그냥 뭐 총칭해서 일반 명사를 쓰는데 한국 수화 또는 영어에서는 그걸 구체화시키는 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화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티치죠. 특정인을 말하는 거고 더가 붙고 그러니까 뭐 엄마가 우신다 이러면 마음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내 나의 어머니가 이제 우는 거죠. My 마이 mom is 마음으로 바뀌죠. crying.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뭐 아빠, 딸, 아들, 집 뭐 이렇게 일반 명사 쓰는 게 아니라 구체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인지 너의 집인지 그 사람의 집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 집이에요. 여기 공간 설정됐죠. 그래서 내 집에서 격리하는데 이제 비수지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되죠. 그게 부정적인 사건인 거죠. 기분 안 좋다 이거죠. 근데 사실 코로나 때 사실은 뭐 일주일인가 이주일 격리하라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죠. 유급 휴가기 때문에 몸만 아프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수화를 권장수화라고도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어 자가격리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다 써버리면 자가격리하는 주체가 1인칭인 경우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주어가 2인칭이에요. 그래서 네가 자가격리한다는 거 갖다가 네가 내 집에 와서 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되죠. 이건 자가격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가격리 주체가 2인칭 그러니까 상대방 너라면 네 집에서 격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 그 사람이 자가격리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서 격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지한국어에서는 이 자가격리에 해당되는 이 표현을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다 동일하게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일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내 집에서 그죠? 격리하는 건 상황에 맞죠. 그러니까 주체나 뭐 행위가 일어난 장소 이런 거 맞는데 이걸 만약에 뭐 너 어제 뭐 지난주에 자가격리 했다며 지난주에 그러면은 주가 넌데 너 그죠? 네가 내 집에 와서 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되죠. 완전히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스스로 격리 이게 사전에 보니까요. 스스로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알아서 하다 이렇게. 네. 여기서 박수 치는데 내려가죠. 알아서 격리인데 이 경우도 어쨌든 네, 인칭에 따라서 그 격리가 일어나는 장소 이런 게 좀 표현될 필요가 있죠. 어, 근데 그것도 뭐 이게 기왕에 뭐 여기 또 보신 김에 이게 한국 수화답게 조어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도 그렇고 임상시험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이 임상시험은 아마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임상시험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시험을 보시면 그냥 시험 뭐 국가시험 국가시험 이렇게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처럼 단어만 나열하면 사실은 밋밋해요. 비수지가 안 나타나요. 중간 시험, 기말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말 시험 밋밋하죠. 그러니까 비수지 표지에 정보가 비수지 조음자에 정보가 안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상 시험 보시면 이거 QR 코드인데 이거다. 네, 그러니까 백신 효과를 지금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주사를 백신이겠죠? 백신 주사를 여기다 맞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입 담은 내용이나 여기 시선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주어 그 다음에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죠. 했더니 시험을 하죠. 그죠? 그 효과를 백신의 효과를 시선도 나타나고 뭐 입모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시험만 하지 않아요. 뭘 시험하는지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런 게 표현되거든요. 2층, 3층에. 그러니까 멀티티어 랭귀지답게 아파트 언어답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기상 이런 것도 마음도 그렇고 이 기상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상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거든요. 여기서는 아마 한국인 뭐 또 나나 여러분 우리의 기상이겠지만 기상 근데 뭐 한국인의 기상이겠죠.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왼쪽 기상 오른쪽에 마음 이게 여유하죠. 과거 현재 미래 똑같다 이거죠. 오른손 주어는 기상 왼손의 주어는 마음 그 다음에 괴로운 상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설정되고 가운데 즐거운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나가 표현되는 거죠.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사는 없는데 이건 어미겠죠. 이런 그 어미에 담겨 있는 정보를 표현되는 거. 책임 완전하다 이 무슨 단어일까요? 이거 어떤 그죠? 책임감을 갖고 완전하게 뭐 이런 걸까요? 충성을 하는데 충성 대상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한국이거든요.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설정해야 돼요. 수화문법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단어가 완전하다 뭐 완전하다 완전 잠깐만 완전하다인가 책임 플러스 뭐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완전하다 이거는데 철두철미하다인가 아닌데 책임 플러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이잖아요. 그죠? 책임 플러스 이거 검색 안 될 텐데 완전히 철저하게 충실하게 아니 혹시 단어 아시면 예, 댓글 주십시오. 아마 근데 뭐 의미상 보면은 좀 이렇게 충실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 대상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충실한 저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이런 뜻이라면 충실하게 어디에 충실하냐면 지금 그러니까 한국 가운데인데 공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다도 A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충성을 하는데 만약에 공간 설정이 한국 뭐 A, 그러니까 임의의 공간인데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다음에 미국 뭐 가운데쯤에 설정됐다고 치고,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 다음에 이제 충성을 하는데 공간이 이제 몸의 방향이나 공간이 이제 만약에 B를 향하면은 이제 미국에 충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몸의 방향이 C를 향하면은 이제 일본에 충성하는 거죠. 공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몸의 방향하고, 그죠? 공간에 의해서 목적어가 그러니까 이 행위의 대상이죠. 충성하는 대상이 결정. 근데 그러려면 먼저 설정돼야 돼요. 한국이. 이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잖아요. 구체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 충성하는데 이제 뭐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실하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농인들의 사고나 한국수화식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원인 결과 순서대로 보통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충성하는 거하고 완전하게 충성하는 거하고 먼저 보는 건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성하는 걸 보고 시간이 지나고 하는 걸 봤더니 완전하게 꾸준히 뭐 철저하게 충성하네. 그래서 한국수화식 사고나 농인식 사고에서는 이런 완전하다나 충실하다가 뒤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즐겁게 놀다 이런 걸 갖다가 수화로 표현하면 놀다를 뭐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시선으로 누가 노는지 어디서 노는지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노는 게 먼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노는 걸 봤더니 막 신나게 놀아요. 그럼 즐겁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게 먼저 선행 사건이라서 그래요. 먼저 일어나고 사실 즐거운 거는 그 다음 사건이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물론 이제 SK는 이 여순을 그대로 따르죠. 예, 즐겁다 놀다 이렇게 하는데 KSL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는데 이제 네가 노는지 내가 노는지 시선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즐거운지, 그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시선이 중립화가 되거든요. 중립화라는 게 중립 시선이나 중립 표정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야? 오, 집합기호에서 중집합기호 이걸 쓰거든요. 중립 시선이나 중립 표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어 순서상으로 물론 이제 즐겁다가 뒤에 오는데 단어 순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이나 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눈도 그렇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다음에 이게 놀다에 종속된다는 거를 시선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먼저 하고 한국을 먼저 하겠죠. 나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도 아마 아이고 이거를 뭐 나라에 충성하다 그러면 영어로도 이 로열 그러니까 원스 컨트리니까 마이 컨트리인지 뭐 유어 컨트리인지 구체화 되거든요.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죠.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근데 이건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맹세하는 거죠. 근데 청유문으로 써야 돼. 그냥 나도 충성하지만 여러분도 충성했으면 하세요. 이런 청유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역이죠. 청유문 같은 예가 뭐 많이 보셨죠? 그 예이대. 지금 성북수화에서도 예죠. 성북수화래. 성북고 수화통역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애들이 지금 나오죠. 뭐 한국수화 예 많이 드시는 헛수고. 예, 헛수고. 예, 지금 손으로도 뭐 어휘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뭐 하나의 서술어죠. 헛수고 물거품이 되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다 기대가 깨지다 이건데, 근데 이때 한국사 어휘를 배울 때는 손에만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정표지 입 모양 있죠. 이렇게 약간 부풀린 거, 눈도 그렇고 이런 부정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모처럼 파티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되어 안타깝다. 보시면 파티를 지금 준비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하죠. 그다음에 입국 다물고 열심히 하죠. 볼도 부풀리면서 열심히 준비하시죠. 그다음에 요 파티 장소에 이제 뭐 비도 오고 그죠? 요 음식 준비했던 거 있죠. 요런 게 지금 시선으로도 이제 주어를 표시하지만 뭐 헛수고가 됐다, 취소가 됐다 이런 거죠. 한국 사업 표현도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뭐 어휘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표현 다를 수 있는데 수화 문법에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인이 한국사 사용자가 보고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수화 문법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 줄 수화 이런 것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수화, 대한민국 수화. 국회 가죠. 뭐 한 줄 수화 이런 것도 표현하셨는데 뭐 보시고요. 근데 수지한국어 예를 보시면 둘 다 동시에 자 젓가락은 왼손 오른손은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 양손 둘 다 쓴다 이거죠. 근데 이 수지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자 젓가락은 왼손 그 다음에 글씨는 오른손 단어마다 대응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두 개 모두 쓴다 수지한국어죠. 가능하다. 그죠? 수지한국어답죠?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대응시키고 있죠. 대비시키는 거군요. 젓가락 왼손, 글씨 오른손, 그러니까 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걸 한국 수화로는 동시에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왼손 손 모양으로 손가락 표시하시고 손가락으로 사용해서 밥을 먹고 오른손은 글씨 쓰고 그죠? 둘 다 사용한다. 훨씬 단촐해졌지만 정보는 훨씬 이게 단촐해진 이유는 둘 다 동시에 이런 거네. 둘 다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국어 문장이나 뭐 단어도 그런데 문장을 한국어 문법이나 어떤 한국어 문장인지를 알면은 뭐
그나마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정보가 너무 그러니까 문법 정보가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뭐 수지 한국어라고 돼 있지만 불완전한 한국어고 이제 병강석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그 단어의 바다에서 단어들이 둥둥 떠다닌다고 표현하십니다. 길어지면. 자, 이것도 젓가락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젓가락을 왼손으로 사용해서 뭐 음식을 먹거나 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정보가 표현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쓴다 이렇게 동시 표현되는 거죠. 예, 이런 거. 네, 둘 다 쓴다. 농인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다음에 사전 추표 수정 국어. 계속 이렇게 대비시키나 보다. 네, 두 가지 동시. 이것도 많이 이중언어 교육할 때 많이 쓰죠. 낮에는 회사 다니고, 그죠?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 배달 일하고, 두 가지 모두 다 하고 있다. 수화로는 낮에 회사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완료하고 밤에 배달을 딱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다 배달하는지 어떻게 배달하는지 뭐 열심히 하는지 뭐 자주 많이 배달하는지 편하죠. 일이 두 가지를 맡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죠. 나라꽃이 여기도 펴있고 여기도 펴있고 여기도 펴있고 강하고 아니다 산하고 산맥이죠. 거의 산맥과 강이 화려한 강산이 아니라 강산이 화려한 거죠. 먼저 주어가 공간 설정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지 표현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근데 지금 눈썹 보여야 되는데 좀 가려서 잘 안 보이잖아요. 주어 표시할 때 이거 T 나타나야 되거든요. 눈썹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대한민국을 이건 현재 한국이죠. 이걸 보존해서 미래로 이제 가져가는 거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쭉 어떤 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도록 흘러가도록. 이거는 근데 수화 노래 댄스의 어떤 마무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수화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 사절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